어리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18배 한 학생이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됩니다. 까마귀의 울음소리가 예사롭지 않게 들려오던 그곳에서 학생은 투옥 직전의 사진을 강제로 남겨야 했죠. 아, 고화성 배우. 수감번호 371번 유관순. 그녀를 묶고 있던 수갑과 족쇄가 풀리고 파로실에 문이 열리자 관수는 놀란 표정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저 장면. 이곳까지 의연한 발걸음이었다가 여기서 처음으로 확 놀라는 장면이 세평 남짓한 그곳에 발 디딜 틈도 없이 빼곡히 들어선 수감자들. 심지어 임신 상태로 수감된 여성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눕지도 앉지도 못할 만큼 좁은 곳에 갇혀있던 그들은 서 있는 상태로 관순을 맞이합니다. 내 전혀 알아. 경성서 공부하라고 보냈더니 잘난 물만 잔뜩 들었지. 아주머니. 내 아들로 살려내라고. 관순을 본 아주머니가 그녀를 원망하며 신세를 한탄하지만 사실 이들은 그저 만세를 외치다 잡혀온 평범한 여인들이었죠. 그만 좀 하시죠. 만세 누가 시켜서 했습니까? 김세국 배우. 저희 나오셨었죠. 어느새 파로시란을 줄지어 돌기 시작하는 사람들. 같이 해요. 가만히 서 있으면 다리가 퉁퉁 부어있더니 이렇게라도 하는 거니까. 막 들어온 관순 또한 그들과 함께 쳇바퀴 돌듯 감옥 안을 천천히 돌아가며 그곳에 적응기 위해 노력하죠. 씹을 때마다 돌소리가 나던 형편없는 배식도 그들은 허겁지겁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배님. 나 대학부 권혜라야. 기억나? 김예은 배우. 어디 아픈 건 아니죠? 여기에 들어오고 한동안 단식 투쟁하셨어요. 너도 앞날 생각해서 건강 조심해라. 때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한 온정으로 고된 감옥 생활을 버텨내기도 합니다. 니시다 지로. 하! 君は都市で憲兵に志願したのだ。それはまともな大日本帝国の市民になりたいためです. 소장은 조선인 정춘영을 교도관으로 세워 조선인 수감자의 감시가 용이토록 합니다. はい。何でもお申し付けください. 조선인으로 조선인을 다루고 억압하는 것엔 도가 튀었던 일본인들. 파로실 사람들은 고단한 수감 생활을 이겨내기 위해 하나둘씩 아리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겐 노래조차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시즈카니 시나사이. 우리 꼭 개구리들 같네요. 맞네. 울다가 누가 오면 딱 멈추는 개구리. 교도관이 노래를 못하게 하자 이들은 개구리 소리를 크게 내며 작은 저항도 해봅니다. 한 번도 그 상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유관순 여사가 이렇게 웃고 있는 장면 처음 본 거예요. 기대모 그렇다니까. 이가게 야메나사이. 우린 개구리가 아니다. 순식간에 교도소에 울려 퍼진 아리랑. 교도관들은 이 사태의 주동자를 찾으려고 합니다. そこの連中出てきなさい. 수감자들을 회유해 사태의 주동자를 알아내려 하는 교도관들. 모든 순간순간의 장면들이 다 마음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어떤 일이 또 저 사과에 독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어요. 잠시 후 관순이 끌려나가죠. 고문실로 끌려간 관순은 그곳에 흩뿌려진 고문의 흔적과 도구를 보자 갑자기 두려워집니다. 정춘영이 그런 그녀를 마구잡이로 폭행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현재 시점에 유관수는 굉장히 폭행을 많이 당해서 그 컬러로 그 피를 보여주는 게 굉장히 두려웠다고. 하지만 결코 지시를 따르지 않던 관순을 결박시킨 보안과장은 그녀에게 치욕적인 방법으로 고문합니다. ほら、朝鮮女はよその男に肌を見せると自己中まとするそうじゃないか. 10대 소년 거잖아요. 이후 감옥보다 더한 벽관에 갇혀진 관순. 지금도 서대문 형무소 가면 저런 모형 고문 저런 것들이 쫙 돼 있어요. 저 공간에서 지금 찍은 것 같더라고요. 고개를 돌리는 것조차 어려웠던 그곳에서 누군가 그녀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그쪽은 니시요. 저는
병천의 유관순이라고 합니다. 1년 전 유복한 가정 그리고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자란 관수는 명랑한 엘리트였습니다. 이걸로 하면 1000장도 넘게 만들겠다. 그 관순의 신화적 이미지를 조금 열어주면서 너무 예외적인 인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해주는 지점이 있죠. 깨벗고 못 박혀서 고생하시는 이분도 머리가 나빠서겠네. 자유로운 영혼의 관수는 일제 여갑에 맞서 싸우는 어린 독립투사였습니다. 고향으로 내려와 주도적으로 만세운동에 나선 관수는 함께 만세를 외치던 부모님의 처참한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합니다. 얼마 후 마치 나무처럼 뻣뻣이 굳어버린 관순이 벽관에서 풀려나 파로실로 옮겨지죠. 어느덧 겨울이 되어 형무소의 아기가 태어나고 그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성으로 아기를 키우며 서로를 의지해 힘든 겨울을 버텨냅니다. 그리고 어느덧 혹한의 겨울을 지나 다시 봄이 찾아옵니다. 그때 잠시 망설이던 관순이 교도관을 부릅니다. 寿命を犯した身分でダダ飯を食うなんて申し訳なくて。 무언가 도모하려던 그녀가 노역을 하기 위해 그들에게 처음으로 머리를 굽히죠. もっとも厳しい労役は何がある? 불행인지 다행인지 관수는 독한 양잿물과 얼음처럼 차가운 물로 빨래일을 하게 됩니다. 너 혹시 무슨 계획이 있어서 이러는 건 아니지? 곧 그날이 다가오잖아요. 다가오는 3.1절을 기념하기 위해 날짜를 꼭 알아야 했던 관순. 오늘이 며칠인지만 그것만 알려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결국 날씨와 기후로 어림잡아 날짜를 알아낸 관수는 그날이 되자 빨래를 하다 말고 일부러 그 자리에서 쓰러지죠. 무슨 정신 차려요. 만세 1주년인데 빨래나 하고 있을 순 없잖아요. 이윽고 정각 2시가 되자 감옥 한가운데 서 있던 관순의 연설이 시작되죠. 우리는 조선이 독립국가이며 조선인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한다. 흑백 영화가 인물의 인류 눈에 평등의 진짜 제의를 집중을 하게 분명히 만드는 것 같아서 맞아요. 제가 이 이것을 한 거를 보면서 자손만대에 느꼈던 보아야 건 고화성 배우의 민족 눈빛이랑 자존의 이제 저 창살 밖으로 정당한 들어오는 권리를 빛. 영유하게 할 것이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파로실에서 시작된 만세는 관순의 오빠가 갇혀있던 남자 감옥까지 울려 퍼집니다. 감옥에서 만세를 불러. 감옥에서 만세를 불러. 감옥에서. 이어서 형무소에서 울려 퍼진 만세가 다시금 1년 전 그 모습과 감동처럼 그대로 장안에서 재현되죠. 야요 사건데 이루또 이 후라스테 이루또 이거도다. 요술은이 반자이노 고해가 고노刑務所から始まったとして살았다노다. 형무소장은 만세운동의 시작이 형무소라는 것을 알고 크게 분노합니다. 악독하기 그지없던 보안과장은 또다시 관순을 지목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정춘영을 시켜 그녀의 손톱을 모조리 뽑아버린 뒤 독방에 가둬버리죠. 한 달 후 왕세자의 혼인을 핑계로 큰 아량이라도 베푸는 듯 이미 포화 상태로 자리가 없던 형무소 측에선 관순을 제외한 나머지 수감자들의 형을 감형 또는 만세를 외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대부분 석방시킵니다. 天皇陛下の恩恵と斎藤総督の配慮で減刑となった. 단역에 들어올 때부터 죄수가 아니라고 했다. 그러니 은혜니 배려니
유언과장은 이러한 처분조차 받아들이지 않던 관순을 급기야 미친 듯이 걷어차기 시작하죠. 오마에 믿다이 나는 구도만 먹었잖아. 갖다 줄게라. 얼마 뒤 먼저 출소한 관순의 오빠와 김양화가 관순을 면회옵니다. 근데 너 다리는 왜 그런 거니? 맞아. 더 아파. 오랜 시간 동안 참혹한 고문으로 그녀의 육신은 고통도 느끼지 못할 만큼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비참하게 넓어진 파로실에서 홀로 고통을 견뎌내던 관순.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요? 그러나 누구보다 또렷하고 강직한 영혼을 지닌 그녀가 이렇게 대답하죠. 그럼 누가 합니까? 관순은 결국 출소를 이틀 앞두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꽃다운 생을 마감합니다. 너무나 익숙하지만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유관순의 마지막 이야기, 한거였습니다.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죠 이게. 아우 아프다. 이 영화가 그러니까 더 이렇게 감동적인 거는 소녀 유관순의 인간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잘 보여져서 이 영화를 딱 끝나고 났을 때 그 먹먹함. 인터뷰 찾아보는데 고화성 배우가 너무 막 죄송한 마음이 있었다고. 근데 정말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한거는 조민호 감독님의 작품인데요. 처음에 서대문 형무소에 갔다가 거기 있는 유관순 열사의 사진을 보고 그 사진 속의 눈빛, 저런 눈빛이 나오게 된 배경에 어떤 서사가 있을까 안다고 생각했는데 난 잘 모르는구나. 그 지점에서 출발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왜 유관순 열사의 사진이 있잖아요. 그게 유관순 열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렇더라고요. 네, 왜냐면 그거는 고문 받아가지고 이게 얼굴이 퉁퉁 부어있는 얼굴이기 때문에 실제로 함께 그 학창 생활을 보냈던 이화여고 동창들이 저 모습 아니다. 원래 유관순 얼굴은 약간 갸름하고 좀 이렇게 촉촉한 어떤 그런 얼굴인데 저런 얼굴로 초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옛날 그 이게 투옥되기 전 그 사진 모습으로 해서 좀 바꿔가지고 지금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산랭강 신다 요니 오토나시코 스르노다. 사모 나이 또 이끼때 가해라 나이죠. 유관순 열사는 처음에 어떻게 독립운동을 시작하게 됐는지도 궁금해요. 박열 의사와 나이가 같죠. 1902년 충청남도 천안에서 이 개신교 집안의 3남 2녀 중 차녀로 태어나셨고요. 유학당 재학 중이던 1919년 3월 1일 종로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고 유관순 열사는 만세운동에 참여를 하셨고요. 학생들의 시위가 극심해지자 일제는 3월 10일 전국적으로 휴교령을 내렸고 유관순 열사는 천안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때 천안으로 돌아온 유관순 열사가 이제 아우네장터 만세운동 너무 유명하죠. 네, 주도한 거죠. 실제 19명이 시위 현장에서 순국하셨고 한 30명 정도가 큰 부상을 입었죠. 유관순 열사는 이제 주동자로 체포를 당했고 공주 지방법원에서 3년형 선고받고 재판받다가 조선 사람 일본 법에 따라서 재판받는 게 말도 안 된다 라고 항의하면서 의자를 던지는 바람에 법정 모독죄로 더해지면서 7년형을 받고 서대문 형무소에 갇히게 됐죠. 근데 이 7년형이 최고형이라고. 그러니까 당시 들었어요. 항일 운동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 여성으로서는 7년형은 가장 많이 받은 그런 형이에요. 거기서 이제 태극기도 왜 찍는 거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돌리고 그리고 독립선언도 직접 낭독하는. 우리는 조선이 독립국가이며 조선인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한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그 장면이
굉장히 상징적 장면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3.1운동 이전까지 여성이 사회운동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성이, 학생이, 장날에 많은 사람들 그 앞에서 대한의 독립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선언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여성 운동사의 획을 긋는 상징적인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주어져요. 왜냐하면 3.1운동은 이렇게 좀 시기 구분을 해보면 3.1운동 이전은 주권자가 황제란 말이에요.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3.1운동 이후에서 이제 드디어 우리는 민국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거든요. 3.1운동 이전에는 백성들이 살았다면 3.1운동 이후부터는 시민들이 등장한다는 얘기죠. 정말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독립만 요구하고 일본 물러가라가 아니라 그럼 우리는 어떤 미래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민주주의지, 시민사회지까지도 생각해내신 거예요, 이분들이. 제 유관순 열사는 한동안은 유관순 누나 뭐 이런 느낌으로 소녀로 박제되어져 버린 그런 느낌이 컸었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녀의 놀라운 어떤 독립운동가로서의 활동을 좀 축소한 게 있었고 근데 이제 한 거는 다른 게 뭐냐면 그녀는 잡혀갔습니다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이 한 거의 가장 다른 지점이고 진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프닝 사진 장면부터 유관순 열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고화성 배우는 정말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절제된 연기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어느 부분은 10대 유관순이고 어떤 부분은 결의한 유관순이고 조선인은 일본 말을 할 줄 안다 해도 조선 말을 써. 어떤 부분은 결의했지만 무서워 죽겠는 유관순인 거예요. 굉장히 세밀한 계산들을 하면서 아주 훌륭한 연기를 했다고 생각하고 이 영화를 딱 보고 나서 누가 할 수 있었을까라는 심지어 이 영화는 아성 씨 말고도 난다 긴다 하는 수많은 여성 배우들이 우르르 나오고 그 속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배우들끼리의 연기의 리듬을 조율하는 역할까지 하면서 너무너무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고화성 씨 같은 경우는 역사 교과서에서 가장 크게 아마 사진이 있는 그런 인물을 본인이 해야 된다는 그 또 다른 막중한 책임감과 여태껏 본 모든 고화성 배우의 연기 중에 단연코 한 거가 인생작이었던 것 같다고 생각할 정도로 가장 어려운 걸 해낸 것 같아요. 그 모두가 갖고 있는 이미지를 해치지 않으면서 본인의 색깔을 내면서 유관순의 어떤 생기를 불어넣는 저 또한 고화성 배우가 아니었으면 누가 할 수 있었을지 잘 모르겠어요. 네. 정말 유관순에 대한 인간적인 면, 캐릭터 굉장히 잘 그려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식구들하고 특히 밥 먹을 때 장면 같은 것도 굉장히 좋죠. 서로 믿고 사랑하는 사이가 되기를. 오빠는 벌레를 보고 이제 놀라가지고 막 뒤로 물러서는데 너무나 씩씩하게 숟가락으로 때려잡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에휴, 이랬어야 되는데. 자 먹자. 실제 유관순 열사가 그냥 집에서는 저런 모습이었겠구나라는 것들을 이 영화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기독교 집안이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얼마나 그 강건하게 기도를 하시는 분이세요. 식사기도 오래 하시는 분들은 정말 강건하신 거고. 굉장히 길었어요. 15초 안짝으로 끝낸단 말이에요. 밥 먹어야 되니까. 국 식는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길게 하시는 분들은 진짜 대단하신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막 난 왜 이 생각을 못했지?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더구나. 그럼 깨벗고 못 박혀서 고생하시는 이분도 머리가 나빠서겠네. 이런 식의 어떤 10대?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교회 가서 그 예배만 보는 게 아니고 막 사람들이랑 즐겁게 놀고 농담도 하고 예, 교회 오빠한테 심쿵도 한번 하고 뭐 이런 그런 소녀로부터 시작하는 게 되게 좋은 거죠. 그 가능성을 많이 열어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서대문 형무소에서 유관순 열사가 갇혀있던 방, 정말 그 설정은 실제였던 겁니다. 네, 기록상에 의하면 세평방 안에 한 20명 이상도 들어간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뱅뱅 돈다라는 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 감옥 자체가 벽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라는 모습들을 정말 아주 리얼하게 서대문 형무소 복원한 영화가 이 영화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전혀 알아. 네가 고향까지 와서 설쳐대서 몇 거울 쑥 대봤대고 그
그깟 독립이 아이고 무엇이 죽었다고 그거를 그만 좀 하시죠. 아이고 내가 오늘 만세. 누가 시켜서 했습니까? 김세벽 배우가 연기한 그래요. 김향화라는 인물. 실제 어떤 꼭 인물이었을까요? 전부 다예요. 8호실에서 지금 나왔던 인물들이 대부분 그 중에 부합한 인물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예, 특히 이제 김양아 이분은 기생. 사실은 당시 여성들이 갑자기 집안이 안 좋아지거나 그랬을 때 갈 수 있는 곳은 기방이거든요. 그쪽으로 이제 팔려가는 거죠. 김향화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기생들이 한 33명 네. 이제 만세운동을 하는데 기록상 최초의 어떤 그 기생들이 조직했던 그런 운동으로 3.1운동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 8호실에서 임신한 몸으로 독립운동을 했던 분도 기억에 남아요. 저거 너무 일본의 탄압을 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약자를 저기서 집어넣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입니다. 예, 임명혜 선생님이시라고 파주 쪽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하셨던 분이에요. 감옥에 들어가셨는데 그때 만삭이셨어요. 또 그 유관순 열사의 선배 역할로 나온 것도 실화였나요? 대학부 권혜라야 기억나? 권혜라 선생님은 이분은 투사예요. 정말 처절하게 싸웠던 어떤 그런 분이거든요. 이번에 이제 개성에서 이제 유치원 교사로 재직하시다가 만세운동 참여하시면서 항일 독립운동 끝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나왔던 인생 자체가 투사다. 이제 만주로 가서 또 그러니까. 뛰거든요. 관동문 앞에 잡혀요. 12년인가 선고받고 12년. 근데 이제 해방돼서 일찍 나오긴 했지만 생애 자체가 굉장히 길고 다양해서 권혜라를 주인공으로 한 시나리오를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오. 감독님이 이제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많이 봤어요. 보고 싶다. 공모전에서 권혜라를 다룬 몇 편의 시나리오가 있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 목전에 와 있죠. 우린 이제 유관순을 또 보았고 그러네. 또 다른 결의 독립운동을 한 인물들이 또 영화로 또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371번出てきなさい 8호실 여성들의 연대. 눈물 겪고 그 순간들을 확인할 때 정말 벅차오름을 좀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같이 모두가 사실은 다 독립운동가들이잖아요. 만세운동에 맞아요. 참여했던. 그런 거죠. 그러니까 누가 새로 오자마자 대뜸 얘기를 해주잖아요. 같이 해요. 가만히 서 있으면 다리가 퉁퉁 부어있더니 이렇게라도 하는 거니까. 어떻게든 그 안에서 생존, 살아야 한다라는 거를 얘기해주는 그것이 결국은 그 다음에 1주년 기념을 형무소 안에서 할 수 있게 만들었던 힘이었던 것 같고 되게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저도 보면서 되게 뭉클했던 게 이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처지가 다르듯이 만세 부른 연유도 다 다른 거예요. 한 명뿐이 아니라 각자 다른 이유로 만세를 불렀던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구나. 그게 굉장히 감동이 컸어요. 8호실 안에 있는 분 이외에도 정말 많은 여성 독립 운동가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 있었을까요? 영화 밀정을 통해 가지고 또 등장했던 현계옥 선생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28 독립선언 3.1 운동을 연결해 줬던 김마리아 여사님도 계시고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활동하고 계신데 왜 권기옥 선생 같은 경우는 그분의 소원이 뭐냐면 자기 비행기를 몰고 도쿄를 가서 폭탄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상해나 이런 데 가서 실제로 군사훈련도 받으시고 최초의 여성 파일럿. 네, 여성 네. 파일럿도 계세요. 맞습니다. 야 이 도둑놈들아 니들 세상에 올라갈 것 같으냐 유관순 열사의 의지 옥중에서 더 강해진 것 같았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때부터 더욱더 강한 의지로 정말 난 여기서 모든 걸 던지겠다라는 어떤 그런 각오가 있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돌아가신 나이가 18살이에요. 18살이면 지금 고등학교 2학년? 그때 마지막으로 남겼던 이야기들이 정말 가슴 뭉클하게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으나 나라를 잃은 고통만큼은 견딜 수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요? 그럼 누가 합니까? 좀 다른 것 같아요. DNA가 다른 것 같아요. 사실은 이건 그런 사람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 순간 뭔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생각해 보자고요. 내일이 3월 1일이야.
그중에 누군가 중에 한 명이라도 야 내일 만세운동하면 19년 12월 6일쯤 독립되겠지라고 생각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들 내 인생 망했다고 생각하셨을 거야. 야 잡혀갈 거고 아마 쟤네들이 그냥 안 놔둘 거고 여성들은 더 무서웠겠죠. 저도 생각해보면 집 밖으로 못 나갔을 것 같거든요. 너무 무서워서. 우리 보통의 사람들은 그런 용기가 사실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럼 할 게 없나?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끊임없이 이름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기억해주는. 그러니까 뭐 제2의 유관순, 뭐 제3의 뭐 누구, 뭐 박렬이라고 하지 말고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얘기를 해서 그런 용감한 사람들 때문에 결국 임시정부를 거쳐서 대한민국이라는 정부가 수립되었고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날이 3월 1일 오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